계란을 한 방울에 담으면 안 됩니다. 네. 은퇴하신 분들 한 50대, 60대 어떤 철학적인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은퇴 전에 좀 뭐 경제 교육 또는 뭐 투자 교육, 몸에 대한 투자, 마음에 대한 투자, 돈에 대한 투자,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투자에도 이제 철학이 필요하다. 뭐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한 50대, 60대, 요 5060 세대들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좀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요새 은퇴자들이 이제 투자의 행태랄까, 패턴, 뭐 특징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투자는 몸에 대한 투자, 마음에 대한 투자, 돈에 대한 투자, 요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투자 그러면 우선 돈만 생각하는데 네. 몸에 대한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그건 이제 뭐 운동을 하는 거겠죠. 몸에 대한 투자한다는 거. 마음에 대한 투자가 뭐겠습니까? 책도 보고 독서하고 명상하고 네네네. 대화하고 이게 마음에 대한 투자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투자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는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합니다.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아예 그냥 딱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돈만 그냥 꽃감 빼드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또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 계세요. 심지어 뭐 로또에다가 그냥 막 몰빵하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둘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네. 결국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중용. 예. 중용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거나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안정적인 부분에도 해야 되고 근데 과감한 투자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묻지마로 그냥 마구 지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도 과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계란을 한 방울에 담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본 경험에 따르면은 몰라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은퇴하기 전 분과 은퇴한 그 선배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은퇴하신 분들은 딱 은퇴하자마자 어떤 그 인간관계나 이게 굉장히 좁아지면서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려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몸, 마음, 돈을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 대한 투자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은퇴하신 분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좀 필요하고 이런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그 왜 동네 문화센터나 또는 백화점에도 이 재테크 클럽 같은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사모님들이나 또는 5060 세대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뭐 같이 뭐 PB나 이런 분들 모셔서 강의도 듣고 하면서 본인들의 재테크 또 주변인들의 재테크에 큰 도움을 주는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약간 좀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게
젊은 친구들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고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 대신 이제 좀 5060 세대들은 이거는 조금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죠. 모여서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뭐 직접 가보든지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강연회도 갖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좋네요. 그러면 결국에 그때 3040 자산관리 뭐 이런 데에서도 인적 자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결국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그 인적 자본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활성화시키시는 분들이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은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네요. 네. 그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 계속 뛰는 겁니다. 그냥. If you cannot do it, teach it.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네. 그거를 가르쳐라. 아, 그 영어권 속담인데 즉 말해서 자기가 뭐 현역에서 뭐를 뛰다가 네. 이제는 뭐 일정한 나이가 돼서 더 이상 못하게 되면 그럼 뭐 할 거냐? 자기가 이때까지 쭉 해왔던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포커스가 쉬프트하는 거지. 문제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늘 해오시던 거를 남에게 공유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플레이어에서 코치로 전환이 될 뿐이다. 바로 뭐 이런 그겁니다. 거예요. 선수에서 감독으로 예.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본 조금 안타까운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이제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수단 아닙니까? 수단. 예.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데 이제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능력은 있고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투자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리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경제방송 빠짐없이 다 보시고 신문 다 보신 다음에 9시부터 투자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반까지 투자 일만 하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잡이 완전히 투자로 돌아서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중용의 관점에서 보면 좀 벗어나는 거겠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숫자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숫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그건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테니스 선수가 네. 테니스를 치면서 나는 스코어 보드만 보고 치겠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예. 테니스는 상대방을 보고 공을 보고 치는 겁니다. 숫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네네네네. 케이스는 이게 소위 본말이 전도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바람직한 케이스를 하나 좀 제시해 드리면은 이분도 뭐 굉장히 뭐 은퇴하시고 이제 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랩 어카운트 또는 뭐 신탁 이런 것처럼 전문가에게 딱 이름해서 포트폴리오를 대신 구성해서 운영을 해달라. 그 대신 뭐 나한테는 분기에 한 번만 보고를 하고 다시 미팅을 한다. 딱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본인 라이프를 이제 즐기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아주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요거를 좀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분은 진짜 그 재테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서 잘 즐기시는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좀 바람직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수수료는 조금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도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예,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전문가를 활용하고 본인은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아, 예. 그거는 갖고 예, 있어야 되겠죠. 예, 전문가가 예. 뭐라 설명을 해주는데 못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럼 안 이제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예, 예.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게 뭐 원금이 보장되는 건지 원금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용어 같은 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특정 종목을 직접 자기가 네. 지정해가지고 네. 하는 거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위험한 것이 네, 아닐까. 네. 근데
정말 필이 꽂히는 게 있으면 네. 뭐 한두 개는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을 그렇게 한다. 이건 절대로 그렇죠. 권할 게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외국에는 보통 재무주치의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재무 설계사 뭐 네. 그런데 이제 재무주치라는 개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분 한 분에게 네. 딱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네. 맞춰주는 그런 아, PB 같은 개념이겠죠. 네. 자기 몸에 대한 주치의가 있듯이 네. 돈에 대한 주치의가 그렇죠. 있다. 건강 그건 주치의가 재밌는 있듯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뭐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길이지 않겠냐. 그렇게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에서도 좀 은퇴 세대들을 위한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뭐 전문 서비스 뭐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새 하도 뭐 진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이고 다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벽이 느껴진다고 느끼시는 은퇴 세대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그 TDF 펀드 같은 경우 네. 그런 걸 가입해 놓고 그 전문가분한테 계속 이 주기적으로 조언을 받으면서 그 좀 변경을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그 연령대에 맞게끔 빨리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재무주치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돈을 맡길 만한 적당한 재무주치의를 예. 미리 좀 확보해 놓는 게 오히려 예. 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금융 뭐 전문 회사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대중화돼서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사실 저도 관심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할 여력은 지금 시간을 내서 뭐 하기에는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전문가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네. 그 첫째, 이 자신의 고객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신뢰로 이어지는 거고, 고객들이 전문가한테 이렇게 뭔가를 의뢰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 일처럼 봐줄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트레스트는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소위 그 프린시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남의 돈을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최고의 중요한 가치인데 그 부분을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즘 아까 주치의 표현 잘 쓰셨는데 의사가 뭐 환자를 수술할 때 그냥 누우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구하면 거기서 이제 환자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기듯이 마찬가지로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 내 돈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요거를 전문가들도 꼭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은퇴에 네. 대해서 이제 재무적으로 네. 어떤 좀 현상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몸, 마음, 돈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사실 오늘 철학 교수님을 모시고 이 투자와 뭐 이 철학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교수님 연배에 같은 이제 동료분들이나 이제 선후배분들 혹시 뭐 그런 분들이 투자해서 좀 잘하셨던 분 사례도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 잘했던 사람. 네. 근데 이제 잘했다는 것의 의미를 우선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많은 것을 돈으로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한 투자인지 아니면은 마음의 평화가 와 있는 상태. 비록 그 ROI라는 단어 네. 써도 됩니까?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극대화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환청이 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그게 과연 잘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역시 우리는 몸, 마음, 돈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운 좋게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큰 돈이 돌아왔다. 근데 그 과정에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몸도 상하고 라고 했다면 그게 과연 잘한 잘한 투자였을까라는 생각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투자는 반드시 투입 대비 산출이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몸, 마음, 돈 세 가지가 다 아우러지는 투자. 저는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냥 이상적으로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 여기에도 또 중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 돈을 번다는 거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본인도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해지고 사실 뭐 그러면 주변 사람도 불편해질 것이고 결국에 투자에도 중용이 필요하다. 이게 교수님의 투자 철학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용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두 가지 큰 키워드를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과 돈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용.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